근데 일부 이제 리포트들에 의하면 이런 위축성 위염이 위암으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프로 정상보다는 6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각종 채널 보시고 보면 뭐 위축성 위염이 위암으로 막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 내시경 하는데 6, 70대신데 위축성 위염이 없다 그러면 뭐 약간 신기하다. 그럼 나 이거 약 먹으면 치료되냐를 많이 문의하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치료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Won't you let me dream? Wrap your mind again. For just one day. So let my blue heart pretend I'm just a fool and I can't get over. 잘 지내셨죠? 네, 저야 뭐. 예. 쌤들 보면서 저는 진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져요. 아, 그래요?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진심. 이게 현실을 닥치면 알 겁니다. 쌤들 제가 얼마 전에 스타 건강 랭킹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혹시 아시죠? 유명한 배우신데 독고영재 배우님. 독고영재 배우님이 처음에 막 거기서 내 위는 튼튼하다 막 이렇게 기세등등 하셨는데 막상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만성 위축성 위염, 뭐 미란성 식도염, 뭐 십이지장염 뭐 이런 걸 진단받으셔가지고 뭐 본인도 놀라고 그리고 뭐 현장도 약간 저렇게 좀 당황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위축성 위염 이런 용어를 딱 들었을 때 좀 되게 생소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위가 안 좋으신 건 알겠는데 이런 건 또 어떤 개념인지 내가 이 TV 보고 빨리 우리 쌤들한테 여쭤보러 가야겠다. 위축성 위염 좀 생소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성위염을 얘기를 할 때 염증이 계속 생기고 낫고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점막 자체가 조금 얇아지고 혈관이 많이 드러나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내시경 유관상 위축성 위염이라는 표현을 써서 부릅니다. 위축성 위염은 이제 또 범위가 조금 있어요. 이제 위 전체를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번졌는가를 기준으로 위축성 위염의 정도를 좀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위축성 위염에 이제 우리가 의의라고 한다면 이제 위암의 발병률을 올리는 거죠. 위축성 위염의 경우. 약 한 6배 정도 올린다라고 되어 있고 정쌤 이야기하신 것처럼 위 점막층이 얇아지는 만성 위염을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고요. 네. 원인에는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모두 해당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위축성 위염은 더 흔해지고요. 대표적인 게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의는 헬리코박터균 이제 유무를 확인해서 이제 치료를 해서 더 나빠지는 것, 즉 장상폐화생으로 진행하는 걸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점막이 위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점막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위점막은 위산을 분비를 하고 각종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기관인데 점막에서 위산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에 있으면 위가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이쪽에 음식물과 부딪히는 부위를 위점막이라고 쉽게 말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 뭐 각종 뭐 맵고 짜고 이런 음식 때문에도 그렇고 헬리코박터균 때문에도 그렇고 각종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위점막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게 위축성 위염이에요. 그럼 방어력도 약해진다고 그렇죠. 느껴지겠네요. 방어력도 약해지죠. 그러니까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근데 일부 이제 리포트들에 의하면 이런 위축성 위염이 위암으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한 0.1%, 정상보다는 6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즘 환자분들 보면 이제 각종 채널 보시고 보면 뭐 위축성 위염이 위암으로 막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 많이 듣고 내려오셔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일종의 보면 노화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위점막이 얇아지면서 위를 싸고 있는 혈관들,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점막이 얇아지니까 내시경 할 때 보면 위점막이 얇아짐으로 인해서 위에 혈관들이 이렇게 비쳐요. 예,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위축성 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위축성 위염 환자분들 워낙 많습니다. 성인의 한 40% 이상도 된다고 뭐 보고되는 뭐 이 논문들도 있고 한데 예. 우리나라는 내시경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암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환자분들이 이렇게 포비아를 가지고 계신데 네. 굳이 막 그렇게 너무 포비아 가지실 필요는 없고 내시경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시고 헬리코박터균 있으면 치료해주고 왜냐면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위암으로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치료하시고 너무 맵거나 짜거나 뭐 기름진 것도 음식 조절하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는 위염의 하나 중에 하나인 위축성 위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시경 하는데 6, 70대신데 위축성 위염이 없다 그러면 뭐 약간 신기하다. 오히려요. 예. 우리가 뭐 20, 30대 피부 결과 6, 70대 피부 결이 다르듯이 위도 여러 가지 외부 자극 요인들이 있고 아까 그 위 점막 이야기 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위에도 샘이 있거든요. 옹달샘 할 때 샘. 예, 샘. 네, 영어로는 글랜드라고 하는데 그 이렇게 평평해 보이지만 내부는 엄청
복잡하게 꼬불꼬불합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샘에 있는 각종 다양한 세포에서 위산도 내고 소화 효소액도 내고 여러 가지 방어인자도 내고 하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위 점막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소실되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하면 많은 환자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위가 불편한가요? 하는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만성 위축성 위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오히려요? 네. 증상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서서히 진행하고 몸은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60, 70대신데 위점막이 튼튼하다 표현이 맞나요? 헬리코박터균이 제일 중요하니까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없이 평생을 살아오셨으면 생길 위험성이 좀 낮아지는 거고 뭐 그 외에는 위에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유발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술, 담배, 그다음 짠 음식, 맵고 자극적인 거, 탄 음식, 네, 뭐 그런 것들 영향을 미치겠죠. 점막이 얇아져서 어떤 위의 방어 기제가 약해져서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저도 좀 느껴지는데 그 위 점막을 축소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좀 제거하면 그게 탄탄하게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위축성 위염이 뭐 0.몇 프로 6배 뭐 이렇게 위험된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고 건강한 식습관 검진 잘 받으시고 소변 줄이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검진을 잘 받을 것 같아요. 위내시경 뭐 1년에서 2년 주기로 뭐 국가검진 나올 때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60, 70대 되면 대부분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매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암 검진이 2년마다로 설정이 돼 있는 것은 이제 나라에서 중요한 거는 환자가 국민이 건강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2년마다 해도 건강하고 1년마다 해도 건강할 수 있는데 차이는 1년마다 하면 위를 보존하면서 건강할 수 있고 2년마다 하면 위를 일부 절제하거나 위를 다 절제하고 건강할 수 있다. 조기에 발견하면 내시경으로 위를 보존하면서 딱 그 부분만 절제하면 되는데 1년이라는 텀을 더 두면 조금 더 진행된 상황에서 위암이 진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시술할 수 있을 확률보다는 수술을 해서 위의 일부나 전체를 절제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둘 다 위암은 치료가 되겠지만 그 차이는 개개인에 있어서는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조차도 주기를 진짜 가능한 한 많이 받자로 바뀌었거든요.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되게 자연스럽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개그맨 오정태님 혹시 아세요, 다들? 그분도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장상피화생? 제가 지금 잘 발음한 거 맞습니까, 선생님들? 그 이상하게들 많이 발음하세요. 네. 환자분들. 장상피까지만 나오면 그래도 다행이고. 아니, 이런 생소한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어떤 그런 걸 제가 봤는데 이것도 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위에 뭐 그것도 노화의 과정으로 하나로 쉽게 이것도 설명을 뭐 하는데 장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위 점막이 소장이나 대장 세포로 바뀌는 거거든요. 장으로 상피, 화생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예. 장상피 화생도 그 일부 환자들이 위암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위내시경 간격을 좀 조절을 해서 환자분한테 내시경 하는 날짜들을 권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위의 노화 과정의 하나라고 보시면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쉽게 말하면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위 점막이 원래 모양이 있는데 저런 단어는 위에 스타일이 바뀌는 거 맞습니다. 저는 굳은 살 배긴다는 표현 많이 쓰면 돼요. 그래요? 실제로 약간 굳은 살처럼 생겼어요. 오돌토돌하게 뭔가 하얀 이런 굳은 살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입술 점막이 다르고 피부가 다른데 피부 같은 게 입술에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 맞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소장하고 대장에 있는 상피세포하고 위 점막의 세포가 다른데 위에 그런 장에 있는 상피세포 같은 게 떡 생겨가지고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저는 자갈밭이라고 표현하고 다들 다르시네. 자갈밭이라고 표현해요. 예, 장상피 화생 심한 분들은 울퉁불퉁하게 자갈밭처럼 모래사장처럼 이렇게 모래 뿌린 것처럼 보돌토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내시경 하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아는 게 정상에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에서 위암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코레아 가설이라고 해가지고 1975년대 콜롬비아 병리학자가 나와가지고 발표한 게 있어요. 오랜만에 듣는다. 코레아 가서 이게 위 점막이 정상에서 그다음에 표재성 위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위염에서 그다음에 위축성 위염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장상피 화생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위선종이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아시는 게 위암 전 단계라고 많이 아시는데 그다음에 위암 단계거든요. 이게 이제 코레아 가설이라고 유명한 가설인데 너무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가 돼 있어서
위축성 위염이랑 장상피 하생 얘기를 딱 들으시면 환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막 겁을 먹고 나 위암 생기는 거 아니냐고 막 그 결과지 막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포비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평소에 이제 음식 관리 하시고 뭐 헬리코박터 균 있으면 감염 치료 하시고 음주 흡연하시면 그런 것들 줄이시고 스트레스 줄이시고 이렇게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그럼 나 이거 약 먹으면 치료되냐를 많이 문의하십니다. 그리고 정상피 하생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위축성 위염도 마찬가지고 장상피 하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위험 인자들 쌤들이 설명하신 것 같은 것들이 있지만 예.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치료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연구를 해보니 그렇게 발병률 자체, 위암의 발병률 자체는 올라가 있는 거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자주 보세요로 그냥 이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좀 설명을 드리죠.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타고나시는 것도 사실 좀 있습니다. 타고나는 거죠. 그러니 이거를 조금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텀을 간격을 짧게 해서 검사를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부 뭐 논문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헬리코박터 긴취를 해주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하생이 좀 보존된다는 뭐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하생 걸려서 오시는 환자분들 많으신가요? 걸렸다는 표현이 걸렸다는 표현 자체를 안 쓰죠. 아 그렇게 표현 안 쓰는 아까 거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선배 내과 선생님들한테 듣고 오는 이야기들이 되게 재밌어요. 뭐 어떤 분들은 내 위가 늙었다고 하던데 위축성 위염이란 말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가 늙었다, 위가 얇아졌다 이렇게 듣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고 보면 뭐 대부분 위축성 위염이 있죠. 제가 아까 서두에 60대, 70대인데 없으면 신기한 일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위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없으면 근데 전혀 걱정하실 건 아니고 이게 없는 사람보다는 위암이 생길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내시경을 좀 더 자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검사에서는 위암을 의심할 만한 건 없었으니까 다음 검진 때까지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냥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 하면서 지내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요. 저도 몇 년 전에 검사했는데 제가 위축성 위염이 꽤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충격을 먹었던 맨날 그때도 이제 제가 내시경 할 때인데 막 맨날 보고 위축성 위염 그랬는데 제가 내시경을 딱 받았는데 위축성 위염이 꽤 있고 또 헬리코박터 연관 위험이 있더라고요. 막 전막 밑에 막 빨간 점이 다다다 찍혀 있는 게 있거든요. 위체부에. 그래서 약간 충격을 먹고 1년 뒤인지 2년 뒤인지 하여튼 그 사이쯤 이제 다시 보니까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더라고요. 치료했으니까 이제 맘 놓고 살자. 그런 생각을 했던 또 다시 기억이 전처럼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은근히 의사들이 이제 저희 같이 진료본 의사들이 본인 몸에 대해서 네. 검진을 안 하거나 놓치는 분들 많죠. 다른 사람은 진단을 해주고 많이 해주는데 막상 내시경이나 이런 거 그래도 검진센터에 있는 의사들은 좀 낫지 않나요? 그래도 나은데 워낙 막 암도 많이 보고 오, 이러니까 그리고 경각심이 아무래도 마음 먹으면 검진은 받을 수 있긴 하니까 그냥 우리 병원에서 받으면 되니까. 저희 병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타 병원에 뭐 외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뭐 한의원의 원장님들 뭐 의사 지금 원장님도 오셔서 검진하시거든요. 은근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기본적으로 깔고 맞아.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봤던 분은 대장암도 있었거든요. 의사분인데 그런 분도 있고 물어보면 솔직히 이제 자영업자니까 월요일부터 어렵죠. 토요일까지 일해야 되고 본인이 병원을 쉬게 되면은 그 뭐 수익 손해가 엄청 크니까 본인이 우리 같이 뭐 검진하는 병원이다 그러면 하면 되는데 못 하니까 그렇게 돼서 은근히 의사들 중에도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 외래에서도 보는 의료 의사분들 몇 분 있거든요. 진료보러 이렇게 들리네요. 받아야 되는데. 분들도 자영업자의 마인드 쉬면 그쵸. 안 되니까. 저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미루고 있어요. 그렇죠. 작년이 해당자였는데 그때 보셨을 때 위랑 대장 깨끗했어요. 그 위랑 대장이 되게 잘생기셨어요. 디스로 들리는. 깨끗했어요. 깨끗했어요. 돌려 말하기로 근데 아.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막 외국인들 가끔 검진하면 막 이렇게 막 키 크고 막 금발에 막 코 이런 분들도 속은 다 똑같습니다. 아니 막 흑인들 덩치 크신 분들 위랑 식도는 다 내부 장기 똑같이 생겼어. 예쁘고 잘생겨도 네. 누워서 대장 보고 입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속은 다 약간 똑같습니다. 장정교 안 돼 있으면 더러운 거 똑같은 거고. 사람은 똑같아. 사람은 똑같다라는 또 이제 우리 깊은 철학까지 좀 얻어갑니다. 예. 네, 이번 주제도 역시나 저의 검진 욕구를 늘려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예? 언제 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제 대장? 친해지려고. 예. 제 편이 보고 싶으세요? 적극적으로 다가. 네. and I can't get over you. So let me dream if my dreams can come true.